기아차가 대형버스 생산 중단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랜버더와 같은 전장 12m급 고급 좌석 버스마저 개보 단절이 예고된 가운데 어느 중국산 코치형 버스 또 다른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스펙으로 출시되는 코치형 전기버스, 거기에 예전부터 저렴하게 책정된 차량 구매 비용과 더불어 친환경까지 내세울 수 있는 보통이 아닌 녀석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기아차의 버스 생산 중단 입장 표명이 중국산 전기버스 와의 경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시장 잠식까지 일어나진 않는지 일각에서는 그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와 공항버스를 포함해 고속시외 버스까지 업계 전체 중 대다수를 과연 장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올해 7월중 공개된 보도자료를 통해 비아디가 전장 12m 코치형 전기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빠르면 10월 중 대한민국 시장에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준비하는 모델은 이코치 12로 최근 GS 글로벌과 함께 CSMS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CSMS 인증을 완료하는 10월쯤 공식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아디는 국산 전기버스보다는 약 1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것을 상정해 판매가를 3억 원대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코치 12에는 457.8kWh 용량의 차세대 리튬 인산철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최고 출력 376kW,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761km입니다. 이코치 12는 최소 반조립으로 생산되는 우진산전 아폴로 1200보다 260km가량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식적으로 들인 다른 브랜드 코치형 전기버스보다도 더 주행할 수 있는 특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순국산을 기준으로 코치형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취급하는 곳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라고 전기자동차를 내놓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순전기버스는 일렉시티와 같은 일반 시내버스에서 운행하기 적합한 모델까지만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전기버스의 도입이 시작된 이래로 가격부터 저렴한 여러가지 중국산 모델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전세버스나 시외버스와 같은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 우선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코치 12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국내 운수사에서 도입한 코치형 전기버스는 최소한 현대 유니버스 FC EV에 비해 절대적으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능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와 같은 상용차 특성상 하루 총 운행거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코치 12는 서울 부산 간 편도 운행은 가능해도 왕복 운행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서울 울산 간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 효율성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속시외 버스 업계에서는 장거리 노선을 왕복 한 차례만 하고 일정을 끝내는 경우도 볼 수 있는 반면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일수록 편도나 왕복 운행을 더욱 소화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200km를 조금 넘는 중거리 노선에서 왕복 한 차례만 하고 끝나기만 하는 경우가 없듯이 100km대밖에 되지 않거나 그보다 더 짧은 거리 노선에서 차량 한 대가 왕복을 여러 차례 하는 스케줄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듯이 말입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별도의 충전 시설을 찾아야 하고 완충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엔진 구동 차량에 비해 길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KD 운송그룹이나 전북고속 계열사에 들어온 차량들은 공통적으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500km에 못 미치고 초단거리 노선 위주로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 100km 이상 노선에서 편도 5차례 운행은 의문일 수준인데 왕복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까지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종류가 상대적으로 한정됩니다. 이코치 12가 100km 이상 단거리 노선에 배치될 경우 편도 최대 7회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이후에는 반드시 충전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고속시외 버스 운수사들은 때에 따라 차량의 배치 노선을 옮기는 경우를 볼 수도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 서울 부산 간에 일정 기간 배속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짧아져 서울 대구 간으로 아니면 서울 대전 간과 같은 200km 미만 노선으로 가거나 100km도 안 되는 노선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노선에 운행 지원을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 전주 간에 배속된 차량이 어느 날 서울 순천 간으로 지원을 나가야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아예 옵션을 달리해서 초단거리 노선에서만 주로 운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차량 노선 이동은 의외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치형 전기버스 능력을 생각하면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골고루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코치 12를 한 운수사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짧은 거리 노선 위주로 기존 차량들을 대체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전기버스의 한계 때문에 시외버스에서의 전체적인 반응은 뜨겁진 않은데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반응은 그닥입니다. 장거리 전세 운행은 물론 고속시외버스 노선 협정 등 어느 곳이든 유사시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전세버스에도 요구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적으로 전기버스가 배터리를 완충해서 출발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배터리 잔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주행 여유가 넉넉치 않으며 지방으로 가던 중에 관광객을 태운 채로 충전시설에 가서 30분씩 충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크게 부족해졌을 때 충전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유소를 찾게 되는 기존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일부 전세버스 운수사에서는 체리완다 디젤버스를 들여서 운행하기도 하는데 전기버스에서 잡힌 단점은 상쇄할 수 있어도 조금 뒤에 언급할 내용을 감안하면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코치형 전기버스는 이전부터 광역버스 점유율도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극히 일부 노선이나 운수사에서만 스카이웰, 하이거 브랜드를 들인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국산 차량이며 일렉시티 더블데커와 같은 승객 70명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버스의 저상 의무화까지 시행될 상황에서 이코치 12와 같은 차량이 광역버스 업계에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디는 2025년 12월 말 이버스 시리즈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에는 승용 부분까지 걸쳐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승용 부문에서 일명 출혈 마케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식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가 있다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끊어졌어도 올해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조금씩이라도 도입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는 점, 완전한 단절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전반적인 능력치와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역시 기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정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곧 수입산 버스에 해당합니다. 부품 수급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정비 문제가 국산 버스에 비하면 수입산 버스가 쉽지 않다는 말이 이미 이전에 공개된 에피소드에서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간 수입산 버스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바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 고장 한번 발생하면 언제 해결하고 본선 영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것이 전기버스라고 예외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운행하거나 탑승했는데 전반적인 퀄리티가 문제되어서 오히려 좀 더 질이 좋은 브랜드를 찾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종 규격 문제를 고치고 일상생활에서 몇 번은 들어본 그 유명한 해외 브랜드 버스를 들인다고 해도 결국 사후관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정비도 어려워지면 그것이 곧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보물급으로 취급되는 모델이 골치 아픈 녀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